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잠시만요. 오늘 이제 2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어제 우리 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워보고 이제 오늘 이 맵을 활용해서 우리가 리스트 기능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 한번 적용시켜 보기로 했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우리 DB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썼던 두 개의 글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얘를 한번 바로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처럼 여기 트라이 캐치 스트링으로 쿼리문 작성하는 부분부터 파이널리까지 다 주석을 걸어 놓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코드니까. 나 꺼버렸나? 자, 이렇게 해놓고 얘도 이거 두 개도 주석을 좀 걸게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역할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건 어제 간단하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필요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원이 중복되는 거라. 그래서 주석을 좀 걸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쿼리부터 한번 조립을 해볼까요? 쿼리 조립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네, 아티클 라이트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스트링으로 그냥 이어붙이게 하고 있던 쿼리 문자열을 이제 인젝션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CQ SQL이라는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활용해 가지고 얘로 SQL에다가 객체 하나 만들어서 SQL이 갖고 있는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활용해서 진행을 했었죠. 자, 또 가져오겠습니다. 거리를. 우리가 리스트에서 조회를 할 때는 사실 얘가 가져야 되는 쿼리는 그렇게 어려운 쿼리는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조회해야 되는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 전체 조회를 하는데, 이제 게시물 리스트를 보여줄 때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글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것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오더바이 활용해서 정렬, 역순으로 정렬하는 거, 이것까지만 진행을 하고 이제 조회하는 아주 간단한 쿼리 얘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쿼리는 끝났어요. 쿼리 조립 끝났고 이제 이 쿼리를 실제로 일시킬 수 있게 DB 쪽에 가서 작업을 명령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DB util, 우리가 어제 인설트 할 때도 DB util이 갖고 있는 인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활용을 했었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DB util한테 일을 시킬 건 똑같아요. 그래서 얘한테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클래스한테 바로 메서드 호출할 수 있는 형태. 근데 여기서 이거는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DBUT를 다 같이 한번 들어와 볼게요. DBUT 클래스 열어주시고, 일단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DBUT에 보시면은 여기 select row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select row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메서드나 이런 이 변수나 이름 만들 때 s를 붙이고 안 붙이고의 차이가 뭔지 정도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얘는 뭐겠어요? 네, 한 줄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겠죠. select 조회고 row가 한 줄이었으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하는 거고, 얘는 뭐겠어요? 네, 여러 개의 줄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요, 여러 개 가져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 아티클 리스트의 상황, 여러 개를 가져와야겠죠. 아티클 리스트는 게시물 목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져와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select rows,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볼게요. select rows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얘 리턴 타입이 뭘로 되어 있죠? 네, 이거 자체가 리턴 타입이에요. 결국 이제 리스트 타입이지만 리스트에 제너릭이 들어가는 부분에 맵이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 리스트, 제너릭 배우셨죠? 제너릭에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때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할 제너릭을 넣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걸로는 아티클 제너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연결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러면 이걸로 우리가 제너릭을 정하면 이 리스트는 이제 어떤 데이터밖에 못 가져요? 아티클 데이터밖에 못 가지죠. 그러면 이 리스트의 제너릭이 맵이래요. 그럼 이 리스트는 뭐밖에 못 가져요? 맵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맵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네, 키랑 밸류 한 1대1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조합이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복수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 개만 그려볼게요.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 리스트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 있는 리스트 맵.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맵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객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맵에는 뭐 데이터가 두 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키를 가지고서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는 거고 어떠한 키를 가지고서 데이터가 또 하나 들어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맵을 리스트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편하게 보통 리스트 맵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맵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맵은 어떤 데이터겠어요?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select rows를 활용해 이 리턴 타입으로 받아오게 될 데이터. 네, 이 한 줄이 하나의 맵의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오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한 줄을 우리가 압축을 시켜서 자바 쪽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압축을 풀기 위해서 원래 진행했던 코드가 이쪽에 있는 이거죠. 반복문 돌려서 이거 RS 리절트 셋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넥스트 이거 다음 장으로 넘긴다 이런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음으로 넘어가다가 끝까지 넘어가서 없으면 끝나는 형태로 들으셨을 텐데 그걸 통해 이 안에 우리가 get int, int니까 get int, 뭐 string이니까 get string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나하나 압축을 해제하죠. 그 해제한 각각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아티클로 조립을 해서 아티클스에 넣어놓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지금 이것도 결국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넘어갈 거예요. 대신에 이제 맵이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해서 좀 더 편하게 이 작업을 할 뿐인 겁니다.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것보다 맵이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걸 사용을 할 건데 자, dbutil에서 리턴 타입이 일단 리스트 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select rows를 사용을 할 거고 이걸 사용한 결과로 db한테 받아온 데이터가 결국 리스트 맵 타입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앱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select rows를 쓸 겁니다. 얘를 쓸 건데 이걸 어디에 담아야 돼요? 아니죠. 어레이 리스트엔 못 담죠. 이게 실행된 결과가 리스트 맵으로 리턴 타입이잖아요. 그럼 리스트 맵으로 데이터가 남아서 들어올 거예요. 이 자리로. 그럼 이걸 담으려면 담을 변수는 리스트 맵이어야죠. 리스트 맵 리턴 타입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도 리스트 맵으로 받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딱 하나 있죠. 오브젝트로 받는 거. 근데 그건 우리가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리스트 맵 타입에 이 타입의 변수 아티클 뭐 리스트 맵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 대충 지어놓고 얘로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뭐 메서드의 리턴 결과를 우리가 변수로 받으려면 리턴 타입과 그 변수의 타입이 일치해야 되는 거는 많이 해봤던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그 타입이 리스트 맵이라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뿐인 거지 사실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이렇게 받아온 이 친구를 가지고서 리스트 안에 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한번 까내야 돼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맵들을 하나의 각각 게시물로 압축되어 있는 이 하나의 맵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이 독단적인 하나의 게시물로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DTO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DTO 밸류 오브젝트랑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클래스를 가지고 MVC 구조 패턴 하면서 얘기 나왔을 텐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MVC 구조 혹시 안 했나요? 했죠? 네. 그때 이거 얘기해 주셨을 텐데 이런 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짚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 아티클이라는 클래스는 왜 만들었어요? 그쵸? 아티클로 조립하려고. 조립은 왜 해요? 맞죠? 우리가 게시물이라고 하는 걸 다룰 건데 이 게시물이 갖고 있는 제목, 뭐 내용, 날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따로 작업을 하다 보면 불편하잖아요. 매번 여러 개를 옮겨야 되고 매번 여러 개를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어차피 얘는 하나의 게시물에 들어있는 공통된 집합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얘를 컨트롤 하자라고 해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명칭이 VO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DTO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O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 오브젝트다라고 해서 우리가 값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객체들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얘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얘네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로 활용이 되는데 DTO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를 객체로 활용하기 위해 변환시켜주는 그런 클래스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슷한 본질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래서 뭐 예로 명칭을 해도 되고 예로 명칭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클래스를 만든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그 게시물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다루기 편하게 자바 안에서 막 꺼내고 데이터를 꺼내 쓰고 막 다시 넣고 수정하고 이런 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티클이라고 하는 데이터 트랜스폼 오브젝트 객체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스트 맵으로 꺼내 왔는데 얘를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얘를 통해서 게시물을 다루려고 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 이후에 편하니까. 그래서 받아온 걸 가지고 한 번 더 깔 겁니다. 아티클로 만든다. 아티클 객체 안에 데이터를 넣겠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우리가 이 생성자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이 생성자가 아티클 객체를 만들 때 인자로 생성자 안에 인자로 넣어주면은 외계 변수로 다들 받아가지고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이 변수들한테 이러한 받아온 값들을 세팅함으로써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하나의 객체는 데이터들을 다 품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자, 그거 할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반복문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리스트잖아요, 일단. 이 맵이라고 하는 우리는 결국 아까 그림판에다가 안 그렸군요. 네. 우리는 결국 뭐야 왜 안 돼? 에이 왜 안 되지 이거?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넘어가네. 무슨 일일까? 저기 펜을 쓰고 싶은데 저거. 이걸 쓰고 싶은데 마우스 됐다 이제. 됐다. 뭐야 이거? 왜 안 됐던 거야? 다시.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눌러놨었나 보군요. 자, 이렇게 생겨먹은 리스트 안에 0번방 안에 맵이 들어있는 거고 이 맵 안에는 각각의 키로 게시물에 대한 아이디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결국 얘죠. 이 맵. 그럼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각각의 방에 막 들어있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돌려버릴 겁니다. 순회를 시켜버릴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복사를 좀 하죠. 이 타입으로 아티클 맵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 만들어 놓고 아티클 리스트 맵 이 친구를 순회시킬 겁니다. 향상된 포문 사용법은 다들 아시죠? 순회할 수 있는 요소를 깠을 때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매번 꽂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리스트 안에는 결과적으로 맵이 들어있으니까 얘 타입은 당연히 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순회를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얘한테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니한테 데이터를 넣으려면 그 역할 누가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성자가. 그죠? 그러면 아티클스한테 데이터를 넣을 거면 어떤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이렇게 만드셨구나. 뭐 이거는 뭐 상관은 없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티클스의 add 우리가 이거 쓸 거잖아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add라는 기능 메서드 사용을 할 건데 이 아티클스는 제너릭이 누구다? 아티클이다. 그럼 아티클밖에 못 들어가지 않냐? 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러면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객체로 만드는 이 친구가 결국 가져야 되는 건 이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더 압축을 해제한 상태로 생성자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넣어줄 거예요. 자동으로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얘가 에러를 뱉고 있는 이유는 이 new 아티클 이 친구한테는 저런 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가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 맵을 인자로서 넣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 이런 생성자 없잖아. 여기 지금 에러 내용 보면은 더 컨스트럭터 생성자잖아요. 이런 생성자 정의된 적 없어. 근데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생성자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생성자를 퀵픽스를 통해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서 맵 타입으로 받아왔죠. 매개변수. 맵을 넘겼으니까 당연히 웹으로 받는 거죠. 인자의 타입대로 매개변수를 받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생성자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자, 똑같아요.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생성자가 하는 일은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을 가지고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 설계도 보고 객체 만들면 이런 빵꾸들 다 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들 뚫려 있죠.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받아왔던 아티클 맵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올바른 위치에 맞게 끼워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생성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this.id 얘한테 값을 넣어줄 거예요. 어떤 값? 맵 안에 들어있는 얘가 갖고 있던 게시물 번호라는 값. 자, 아티클 맵이 갖고 있는 자 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써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얘도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많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맵이라는 건 여러 개의 복수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얘 안에 데이터를 넣는 메서드도 만들어져 있고요. 삭제하는 뭐 아니면은 뭐 데이터를 꺼내오는 이런 메서드들도 다 있어요. 얘도 동일하게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이제 get은 인자로 뭘 넣어야 된대요? 네, 오브젝트 타입에 키를 넣어야 된대요. 자,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키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키는 누굴까요? 그렇죠. 얘는 이제 이쪽 개념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리절트 셋으로 받아온 애한테 get int 했을 때 이것도 키 넘긴 거거든요. 이 키를 id라고 적어준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이 컬럼명이 키가 되는 애였으니까.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맵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보내줬을 때 얘네들이 맵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컬럼명이 키가 돼요. 그리고 밸류가 id라는 키에 밸류가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reg 데이터라는 키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이 한 줄이 하나의 맵으로 묶이는 거고요. 밑에 줄이 또 하나의 맵으로 묶이는 거. 이걸 맵을 여러 개를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받아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get에 키를 id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근데 뭐라 하죠? 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쟤는 디스ID는 인트인데 여기 오는 애는 키가 스트링 타입이니까 타임은 뭐지?
거의 맞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자, id는 int 맞죠? 네. int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티클 맵이 .get 해가지고 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나한테 줘.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해당 키로 데이터를 찾아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타입이 뭘까요?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죠. 왜? 우리가 제너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무조건 오브젝트예요. 그럼 여기다가 int 넣어놓으면 여기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밸류는 오로지 int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맵을 만들 때 맵은 보통 이렇게 써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진짜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맵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 맵은 무조건 제너릭을 스트링, 오브젝트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자, 이 자리가 키의 제너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밸류의 제너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키랑 밸류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근데 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트링으로 세팅했죠. 얘는 왜 스트링이 가능해요? 제가 가족들이 하는 영역인가? 무조건 그렇진 않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목적으로 맵을 쓰는 게 아니라 맵을 그냥 순수하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스트링이 가능한 이유는 맵은요, 키와 밸류가 1대1로 쌍을 이뤄서 데이터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 키 누가 만든다 그랬죠? 제가 만든 네, 개발자가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네가 자동으로 이 키 역할을 컬럼명이 해주니까 당연히 그건 스트링이 맞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맵을 따로 만들어 쓴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키는 우리가 만들어 쓸 거기 때문에 가장 사용하기 쉬운 스트링으로 하는 겁니다. 얘를 만약에 뭐 인티저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스트링이 아니라. 근데 인티저로 하면 키가 숫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만드는데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 네 우리가 이 밸류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 혹은 뭐 의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숫자는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는 보통 스트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밸류 얘는 왜 오브젝트여야만 할까요? 얘는 오브젝트여야만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 개의 그러니까 값을 타입이 여러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지금 저희 상황만 봐도 단편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예시인데 저기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스트링이면요 얘 못 받아요. 얘 인트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얘 못 받아요. 에러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밸류는 어떤 값이든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열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너릭을 열어놨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에러를 뱉고 있어요. 실제로 에러 내용도 타임 미스매치고 cannot convert from object to int예요. 얘는 오브젝트인데 얘가 지금 int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는 int로 변환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int 값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 이거 뭐라고 하나요? 상관없죠.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얘 뭐, 얘 왜? 야, 참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에러가 여기서 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자, 얘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면 이 1이라는 데이터는 int가 맞지만 정수가 맞지만 얘는 우리가 타입을 오브젝트라고 운명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int한테 그냥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 형태나 얘를 int라고 개발자가 책임을 져서 너 이거 int 맞으니까 진행시켜라고 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 퀵픽스에 있는 add cast to int 얘를 눌러주면 들어간다. 실제로 우리는 맵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너릭을 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다 그렇다고는 안 했어요. 거의 다 그렇다고 했지.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했던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밸류 값이 무조건 인트예요. 내가 지금 뭐 성적 데이터 다루고 있어. 밸류가 무조건 숫자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브젝트 할 필요 있어요? 그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내가 적절하게 쓰는데
실제로 맵을 다룰 때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스트링 오브젝트라는 제너릭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아니 그게 무조건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할 거예요. 다 똑같이 받을 겁니다. 아리지 데이트도 하고 업데이트, 이것도 이렇게 업데이트 데이트도 하고 타이틀도 해주고 바디도 해주고. 자, 이제 형변화는 각각 다르게 해줘야겠죠?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런 퀵픽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이제 데이터 다 분리시키고 얘가 이쪽에서 객체 만들 때 알아서 이 맵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해체했다가 아티클로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해주겠죠. 자, 그럼 아티클스 애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드된 추가된 이 아티클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네, 이제 보여주면 되죠. 근데 보여주는 로직은 우리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여기 밑에 있어요. 사이즈 검사해서 너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럼 게시글 없어. 근데 너 저기 있어? 그럼 이걸로 보여줄게. 해놨잖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게시글이 2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잘 나올까요? 얘는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걸 배워야겠죠. 자, 에러 내용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근데 얘는 또 아마 저기서 걸렸을 텐데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이쪽에서 걸렸으니까 이 내용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디 갔어? 여기다. 이쪽에 놓을게요. 그리고 쓸데없는 걸 좀 끄고 얘도 끄고 얘도 끄고 너도 사라져. 됐어. 자, 지금 여기서 왜 안 됐냐면요. 사실 정말 간단한 이유예요. 이거 타임 뭐예요? 그쵸? 우리 여기서 뭘로 받아요? 그죠? 자, 그 전에 리절트 셋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리절트 셋으로 받을 때는 여기서 스트링으로 이 변수 만들어가지고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죠. 타입 안 맞는다고 에러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안 되고 있어요.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타입 때문에. 우리가 맵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한테 넘겨받을 때는요. 스트링으로 이제 날짜 데이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얘를 타입을 바꿔줘야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터도 당연히 바꿔줘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난리가 나겠죠. 기존에 있던 얘네들이. 근데 사실 얘네들이 이제 안 쓸 거라 얘는 과감하게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의미 없어요, 얘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온 걸로 할 거니까. 그리고 얘도 캐스팅을 스트링이 아니라 당연히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게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잠깐만 너무 다 지웠나?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디 있는데? 없는데? 자, 어때요? 잘 나오죠? 네,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저기 리절트 셋으로 얘를 가지고서 이제 가져와서 조립하고 했을 때 얘네 출력해 봤나요? 상세 보기 기능을 아직 안 만들어서 안 해봤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로 스트링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출력할 때랑 우리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과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타입은 전혀 다른 타입이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때랑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콘솔에 찍어봤을 때 결과가 다를 거예요. 이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전에 코드 지우기 전에 어차피 기세 남아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작업하셔도 되니까 지우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렇게 가져온 거 그냥 한번 찍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바꾸고 난 상태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하나 더 만들어서 찍으면 되니까. 이거 혹시 스페이스바로 하셨나요,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그걸로 탭? 탭이에요, 스페이스예요? 이거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탭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세밀하게 조정하려면 스페이스랑 이 서식 지정자 앞에 숫자 쓰는 거 이걸로 칸수 조절해가지고 하는 게 세밀한 조정은 맞거든요. 사실 저는 뭐 요거 보여주는데 세밀할 것까진 필요 없고 이거 그냥 원탭으로 통일을 시킬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서식 지정자 같은 경우에 날짜 데이터는 그냥 S로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작성일자 이거 하나만 봐보죠. 이게 왜 뜨는 걸까? 아 저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못 봤네. 얘는 근데 어차피 지워줘도 됩니다. 이거 테스트잖아요. 그냥 과감하게 저는 지워버릴게요. 의미 없으니까. 자, 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런 거 없었거든요. 여기 연월일 다음에 10운초 나오기 전에 여기 공백이었죠. 근데 여긴 지금 T가 붙었어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로컬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터 이렇게 그냥 가져온 다음에 형태 변환하지 않고 뿌리면은 여기서부터 타임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거슬리면 우리가 포매팅을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지금 방식도 나중에 안 쓰거든요. DB, util, CQ, SQL 이런 방식 안 써요. 여러분들은 다 마이바티스 쓸 거예요. 우리는 수업에서 마이바티스라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마이바티스를 가지고 실무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이제 좀 회사가 뭔가 미래를 보고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애초에 마이바티스도 안 써요. 뭘 쓰냐면 JPA라고 아예 별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목표로 하는 회사가 그걸 써야 된다.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셔도 돼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SQL이라고 하는 큰 틀은 변하지 않고요. 그건 당연히 DB를 컨트롤하려면 SQL 써야 되니까 그건 똑같은데 자바 쪽에서 명령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하자. 지우고요. 봤으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포매팅도 그냥 로컬 데이트 타임 포매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뭐 포매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시물 리스트 기능 맵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거 해봤고 이제 모디파이 기능 들어갈 건데 모디파이 기능은 잠시만요. 얘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시간을 들여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는 똑같아요. 모디파이, 그러니까 인설트를 하나, 업데이트를 하나 차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b util한테 뭘로 명령할 건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select rows가 아니라 여기 row는 한 줄 가져오는 거. 그럼 얘는 언제 쓰면 좋겠어요? 그렇죠. 데이터 게시물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해 보거나 뭐 화면을 보여주거나 해야 될 때. 그때 쓰면 되고 얘는 리스트 때 우리가 지금 써봤고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얘인데 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인설트 어제 해봤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얘 사용하시면 돼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거 한 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익스큐트 업데이트. 여러분들 여기에 익스큐트 업데이트 써 있어요. 이거 DB 실행시키려고 명령하던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한다? 얘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모디파이 기능에서 쿼리 작성하고 dbutil한테 명령어 날리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얘 리턴 타입 있죠? 왜 있어요 얘? 업데이트는 리턴이 없잖아요.
인설트 같은 경우야 리턴 타입이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추가된 인설트 된 그 친구의 아이디, PK를 가져와 주는 역할을 했지만 업데이트는 사실 이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업데이트 콜이 날리고 나서 받아온 결과가 의미가 없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얘를 실행을 시켰지만 얘가 리턴을 해서 그 자리에 뭔가를 남기겠지만 우리가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다면 변수로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얘는 사실 그거 줘요. 쿼리가 실행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서트 쿼리가 하나 실행이 되면 이거 줘요. 이거 업데이트 쿼리가 이제 수정 쿼리를 날렸을 때 업데이트 쿼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수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수정된다, 두 개 수정된다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그거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가 변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affected lows잖아요. 영향받은 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주는 건데 우리가 쓸모가 없으니까 안 받으면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업데이트 부분 수정하는 거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쉬는 시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지금 내용 커밋해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쉬시고 작업 바로 진행하고 계시면 됩니다.